The History of Intelligence from a View of Korea. Cube 19. 2009년 2월 북한 인민무력성 정찰총국이 통폐합이 된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소속하는 기관으로 영어로는 이제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라고 하고 조선노동당 작전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조선노동당 35실을 통폐합한 것이다. 이 당 작전부는 예전에 이제 침투, 호송, 안내 이런 일을 하고 35호실은 해외 대남 정보를 수집하는 곳으로 이전에 대외정보조사부였던 곳이다. 다시 인민무력성 정찰총국이 통폐합이 되는데 조선노동당 작전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조선노동당 35호실을 통폐합한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그루 총참모부 정보총국인 그루를 모델로 해서 개편이 되었는데 국무위의 지시를 받는다. 공작활동 총괄을 하고 공작원의 양성, 침투, 정보 수집, 파괴 공작, 요인 암살, 납치, 테러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조직 편제가 그 북한 연구소 이 북한 대남 공작기관의 실체와 대남 공작기관의 변화에 나오는 자료와 통일부, 위키, 그리고 언론 등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 그 최근에 2019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한 조직 편제 자료를 요약을 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청송연합 호화 요트를 제작해서 수출하고 불법 무기 수출도 하는 곳이다. 예전에 작전부 산하였던 기관이다. 제1국 작전국 과거 조선노동당 작전부 임무를 하던 곳으로 간첩 양성, 공작원 침투 루트 개척, 호송 및 안내, 공작금 조달의 임무를 맡고 있다. 제2국 군사정보국 혹은 정찰국 여기는 무장공비를 난파하고 암살, 납치, 폭파 등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전방정찰대를 운용하고 있다. 여기 제2국 군사정보국 혹은 정찰국은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사건, 68년 10월 30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96년 강릉 침입 사건, 2010년 1월 황장엽 암살 미수 사건. 그 2010년에 있었던 황장엽 암살 미수 사건에서는 동명관 김명호가 시도를 했었으나 미수에 그치게 된다. 그리고 또한 2010년 4월 달에 불과 석 달 만에 또 누군가를 보냈는데 이 탈북자 심사 과정에서 2명을 체포했었다. 그러나 황장엽 씨는 2010년 10월 10일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2019년 7월 25일 승려로 위장을 한 간첩이 한 사람 잡혔는데 그 이름은 알 수가 없다. A씨. 제3국 기술정찰국 혹은 기술국 대남 전략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다. 사이버 테러, 그러니까 디도스, 해킹, 도청 등의 사이버 테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커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110호 연구소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다. 사이버 요원을 해외에 파견을 하고 사이버 간첩 교신 등 통신 및 사이버 관련 업무를 한다. 그리고 침투 장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여기 제3국 기술정찰국, 기술국은 2009년 77 사이버 공격, 2011년 33 디도스 공격, 그리고 2011년 4월 달에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제4국 없다라고 한다. 제5국 해외정보국 구 조선노동당 35호실이 해외정보국으로 바뀐 거라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해외정보국 구 조선노동당 35호실은
조선노동당 중앙청사 3층 5호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35호실이라고 했었다. 해외 정보를 수집하며 간첩 공작을 한다. 국제 대남 테러, 암살, 납치, 폭파. 김정남 암살도 여기서 한 것으로 본다. 해외 정보고. 그 다음에 2014년 9월 달에 1국, 2국, 5국. 그러니까 1국 작전국하고 그 다음에 2국 군사정보국, 정찰국하고 이곳에 있었던 그 해외 파견 공작원들을 해외 정보부로 통합해서 해외 공작 활동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 해외 정보국은 1945년 북노당 서울공작위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후에 조선노동당 조사부, 83년 대외조사부, 그리고 대외정보조사국, 이건 정보만 넣어서 대외정보조사국,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정찰총국으로 흡수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시 제5국 해외정보국은 1945년도에 북노당 서울공작위원회로 시작을 해서 이후 조선노동당 조사부, 83년 대외조사부, 그리고 대외정보조사국, 그리고 2009년도에 정찰총국으로 흡수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1국과 2국, 5국, 그러니까 작전국하고 그 다음에 정찰국, 그러니까 그 군사정찰국, 거기 있는 해외 요원들을 통합을 해서 해외 공작 활동을 역량을 강화를 시켰다. 77년 윤정희, 백건호 부부 납치 미수 사건, 78년도 최은희, 신상옥 납북 사건, 87년 칼 858기 김현희, 김승일 폭파 테러 사건, 96년 깐수 사건 등을 일으켰다고 본다. 제6국 대적협상국, 대화조정국. 이 대적협상국 혹은 대화조정국은 남북대화 회의를 조정한다. 대남 군사정책, 군사회담 등에 개입을 한다. 제7국은 제1국과 제5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128, 198, 314, 448 연락소가 제7국에 속해 있다. 그 다음 121국이라고 있는데 이 121국은 전자정찰국 혹은 사이버 지도국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정찰국, 사이버 지도국인 121국은 평시 해킹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평시 해킹과 평시 사이버전을 담당하는데 이 전자정찰국 혹은 사이버 지도국 안에 있는 자료조사실에서 정치, 경제 기관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다. 110호 연구소, 그러니까 기술정찰국에 있는 110호 연구소, 이것을 이제 기술정찰조라고도 하는데 기술정찰조 혹은 110호 연구소가 군 전략기관 사이버 공격을 한다. 총참모부의 적군와해 공작군, 다시 총참모부의 적군와해 공작국과 지휘 자동화국과 협조를 한다. 다시 이 121국 전자정찰국 혹은 사이버 지도국은 총참모부, 군산에 있는 총참모부의 적군와해 공작국은 군대 내의 심리전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 적군와해 공작국과 그 다음에 전자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휘자동화국하고 상호 협조하는 그런 관계라 보면 되겠다. 다시 121국 전자정찰국 사이버 지도국은 평시 해킹 사이버전을 담당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자료조사실에서 정치 경제 기관에 대한 해킹을 하고 그리고 기술정찰조, 그러니까 정찰국에 있는 기술정찰조, 즉 110호 연구소가 군 전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담당하고 있다. 총참모부의 적군와해 공작국하고 지휘자동화국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대외교류국, 이거는 별도로 있는 기구인데 대외교류국이라고 공작원 밀봉, 지하당 구축, 해외 공작,
조청년 활동을 관장하는 것이다. 다시 대외교류국 225국 혹은 225부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기는 대외교류국은 공작원 밀봉, 지하단 구축, 해외 공작, 조청년 활동 관장하는 것이다. 이전에 1947년도 노동당 5과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연락부, 사회문화부, 대외연락부,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즉 내각 산하의 225부 혹은 225국이 대외교류국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대외교류국은 225부, 225국, 그리고 225부, 225국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즉 내각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내각 산하에 있는 이 대외교류국이 공작원 밀봉하고 지하단 구축하고 해외 공작 활동하고 조정형 활동을 관장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를 지도하고 있고 이전에 2011년도 왕제산 사건, 그러니까 인천 간첩단 사건이라고 해서가지고 왕제산 사건을 벌였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심의 사건, 그 다음에 97년 10월 달에 부부 간첩단, 그러니까 최정남, 강연정, 슈퍼 옥수수 부부 간첩단 사건, 그리고 1997년 2월 달에 이한영 암살 사건, 이거는 최순호가 저질렀고 1994년 구국전이, 그 다음에 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그 다음에 74년 문세강 유용수 암살 저격 사건, 그 다음에 68년 통역당 사건. 다시 대외교류국, 여기는 225부,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225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는 공작원 밀봉, 지하단 구축, 해외 공작, 조청령 활동 관장을 한다. 왕제산 사건, 1심의 사건, 부부 간첩단 사건, 이한영 암살, 구국전이, 남한 조선노동당, 문세광 저격 사건, 통일당 사건을 저질렀다. 2009년 3월 15일 한국과 예멘의 세이윤이라는 곳에서 알카에다의 10대 조직원이 자살 테러를 한다.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이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다. 2009년 7월 7일 한국 77 디도스 대란, 디도스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라고 해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도스 공격이라 하는데 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분산해서 이렇게 공격했다 해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그 시점과 목표를 예고했었다. 학생 코드에 감염된 좀비 PC가 사후에 자폭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었다. 그리고 공격하는 트래픽 양을 적당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서 공격하니까 그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유해 트래픽인지 아닌지 판단이 곤란했었다. 자, 77 디도스 대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시점과 목표를 예고했었다. 사후 자폭. 2010년 영국 국방정보부 DI, Defense Intelligence가 설치된다. 이거는 원래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46년도에 합동정보국 JI 뷰로라고 있었는데 이게 64년도에 국방정보 참모부 DIS, Defense Intelligence Staff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 스태프를 빼버리고 국방정보부 DI가 된 것이다. 참고로 합동정보국 JI 뷰로는 케네스 스트롱 장군이 주도했었다. 자, 영국의 국방정보부 DI. 2010년 중국 총참모부 산하의 사이버 사령부를 신설했다. 이것은 이전에 1985년도에 국방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정보전을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97년도에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를 창설한다. 그리고 2년 있다가 99년 해커 부대를 창설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부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해커 부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00년에는 넷포스라는 이제 영어 이름을 붙여서 넷포스 부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커져서 사령부, 커맨드 개념으로 총참모부 산하에 사이버 사령부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2010년 프랑스 합동정보위원회 CIR, 여기서는 1959년부터 존속해 왔는데, 합동정보위원회 CIR을 NIC 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이라고 해서 이제 NIC로 이렇게 대체를 했다. 이제 프랑스 명으로는 CNR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2008년 7월 23일 날 이미 CNR이라고 이렇게 창설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합동정보위원회를 아예 바꾸면서 CNR 개념으로 이렇게 합쳐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시 2010년 프랑스 합동정보위원회 CIR을 NIC로 대체해버린다. 여기서 대체라고 했지만 이전에 이미 CNR, NIC 개념의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하여튼 2010년 NIC 국가정보위원회가 창설됐다. 혹은 대체됐다. 합동정보위원회를 NIC로 대체했다. 2010년 1월 1일 한국도 합참정보본부 산하에 사이버전 사령부, 그러니까 중국은 사이버 사령부였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은 사이버전 사령부를 창설하게 된다. 이후에 2011년 9월달에 국방부 직속의 사이버 사령부 ROK 사이버 커맨드로 배속이 되고, 국방부 직할이지만 지휘는 이제 합참의 지휘를 받는다. 2019년 2월 26일 사이버 작전 사령부로 개칭을 한다. 사이버 전 사령부였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버 작전 사령부로 개칭을 한다. 2010년 6월 27일 미국과 러시아 핵탄두 개발 계획을 수집하던 그 러시아의 SVR의 스파이인 애나 체프먼 등 10명을 체포를 한다. 그런데 열흘쯤 있다가 러시아와 첩보원 교환으로 그냥 보내준다. 자, 다시 2010년 6월달 핵탄두 개발 계획을 수집하던 SVR의 스파이 애나 체프먼을 체포했었다. 그러나 열흘쯤 있다가 첩보원 교환으로 송환을 한다. 2010년 11월 한국과 북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후에 서해도서 방위사령부가 신설되었다. 다시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는데 이후에 서해도서 방위사령부가 신설되었다. 2010년 12월 18일 튀니지, 아프리카 및 아랍권, 아랍의 봄, 아랍 스프링, 아랍 레볼루션스 혹은 자스민 혁명, 자스민 레볼루션이 벌어진다. 아랍의 봄, 튀니지부터 시작합니다. 23년간 독재를 해오던 튀니지의 벤 알리 정권에 저항한 튀니지의 민주화 혁명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프리카 및 아랍권에서 쿠데타가 아닌 민중봉기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첫 사례가 되었고, 그러니까 튀니지에서 민주화 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게 민중봉기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첫 사례가 되었고, 그 인근 이집트를 비롯해 알제리, 예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로 민주시위가 확산됐다. 참고로 이란은 제외된다. 이란까지는 안 갔다. 자, 튀니지는 제인 벤 알리 대통령이 축출되고 망명을 했다. 그리고 정권의 민주적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집트는 호스니 무바라크를 탄핵하고 체포를 하고 축출해서 정권이 교체된다. 2014년까지 거의 한 4년 정도 전국이 불안정했었다. 리비아는 내전이 발발한다. 무하마르 알 카다피가 축출되고 사망을 한다. 그런데 외국이 개입하고 나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제2차 내전이 발발하게 된다. 시리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의 봉기 탄압이 있었다. 다시 시리아는 알 아사드의 봉기 탄압이 있었다. 그러니까 알 아사드가 민중들의 봉기를 탄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군과 반군 간의 충돌로 격화되었는데
내전이 발발했고 러시아, 이란, 터키, 미국 등 외국의 개입이 있었다. 예멘은 알리 압둘라 살레가 축출되고 국민통일정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바레인은 정부에 대항해 반란이 발생했는데 군과 봉기 세력 간의 충돌이 있었다. 파키스탄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개입이 있었다. 이라크는 누리 알말리키의 삼선 불출마 선언이 있었고 이후에 하이다르 압바디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ISIL의 대규모 테러 공격이 있었고 내전이 격화된다. 그리고 쿠웨이트, 오만, 레바논, 팔레스타인은 봉기가 있었고 시위도 발생하며 즉각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모로코, 요르단은 항의 그리고 시위가 전파되어 시위 직후에 민주적 입헌구조가 실행되었다. 2011년 한국 왕제산 사건. 북한 225국, 그러니까 대외교류국의 인천 간첩단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시 2011년도 한국 북한 왕제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북한 225국, 그러니까 대외교류국 인천 간첩단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왕제산은 함경북도 온성 군에 위치한 산인데 1933년,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있을 때 1933년 3월 11일 김일성 항일 유격대를 소집한 곳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를 소집한 곳이 왕제산이었다. 김덕용 외에 5명이 중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적 행위는 유죄인데 단체, 결성 등은 증거 불충분, 무죄를 받았다. 2011년 독일 인더스트리 4.0 제조업 4.0이라 해가지고 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제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을 통한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 교환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체계 구축, 전 생산과정 최적화를 목표로 했다. 여기서 이제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 오브 띵스는 케빈 애쉬턴이 이제 사용한 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이제 하이패스라든가 전자발찌, 스마트팜, 그러니까 스마트 농장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사물 인터넷이 되겠는데, 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즉 제조업 4.0은 사물 인터넷을 통한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전 생산 과정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제레미 리피케는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리피케는 이제 인터넷 테크놀로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융합으로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4차가 아니라 3차라고 보는 거다. 그리고 그 시기 구분도 1760년대 1차 산업혁명, 1860년대 2차 산업혁명, 1990년대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990년대 3차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1760년대 1차 산업혁명은 석탄과 전기기관을 에너지로 대량 생산 시대를 열고 철도, 인쇄술, 대중교육 등이 결합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 1860년대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석유를 에너지로 해서 전신, 전화, 방송 등 전자통신기술이 널리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킨 시기. 그리고 1990년대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고속도로, 재생에너지, 분자생물학 등이 발전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 다시 1760년대 1차 산업혁명은 석탄과 전기기관을 에너지로 대량 생산 시대를 열고 철도, 인쇄술, 대중교육 등이 결합하는 시대다. 1860년대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석유를 에너지로
전신, 전화, 방송 등 전자통신기술이 널리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킨 시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고속도로, 재생에너지, 분자생물학 등이 발전한 시기로 봅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이후에 2016년, 그러니까 2011년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이후에 5년쯤 있다가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혹은 클라우드 슈밥,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데,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속도, 범위, 체제에 대한 충격의 세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혁명들과 비교했을 때 선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각병동 수준이라고 한 거다. 이 새로운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결국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다고 강조를 했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제조 4.0이 2011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제 제시가 되는데, 클라우드 슈밥은 2016년, 그러니까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6년 5년쯤 있다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속도, 범위, 체제에 대한 충격을 얘기하면서 3차 산업혁명과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왜 4차 산업혁명이냐 해가지고 네 가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다시,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이 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시기 구분을 1784년 1차 산업혁명, 1879년부터 2차 산업혁명, 1969년부터 3차 산업혁명, 그리고 2008년부터 혹은 2008년경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다. 1784년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 혁명, 그리고 이때는 이제 생산이 주가 된 때고, 1879년 이후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기반, 대량 생산 혁명이다. 노동분업이 주가 되며, 1969년 3차 산업혁명의 시기는 컴퓨터, 인터넷 기반, 지식, 정보혁명, 즉 1차 정보혁명의 시기로 본다. 전자, 정보기술, 자동생산 이런 것이 주가 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2008년 정도로 보고 있고, 사물인터넷, IoT, 그리고 사이버 가상분리 시스템, CPS, 사이버 피직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정보혁명, 2차 정보혁명이 되는 것이다. 사물, 사람, 공간이 지능적으로 연결되고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혁신되는 시기로 본 것이다. 다시, 2016년도에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그 속도와 범위, 체제에 있어서 충격이 3차 산업혁명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로 본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시기는 전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의 시기로 생산이 주가 되는 시기였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의 시기로 노동분업이 주가 되는 시기였으며, 3차 산업혁명의 시기는 인터넷, 그러니까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혁명, 즉 제1차 정보혁명 시기로 전자, 정보기술, 자동생산이 주가 되는 시기. 그리고 2008년경 이후 4차 산업혁명 시기는 사물인터넷, CPS, 사이버 가상분리 시스템, 사이버 피직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제2차 정보혁명의 시기. 이 시대는 사람,
사물, 공간이 지능적으로 연결되고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혁신되는 시기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기반되는 게 이제 1차는 증기 기반의 기계화혁명, 2차는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 3차는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4차는 사물 인터넷, 사이버 가상물리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제2차 정보혁명. 2011년 7월 1일 한국 국방지형정보단이 창설된다. 국방정보본부 DIH 산하에 있다. 이후에 2018년 11월 달에 정보사 지리공간정보여단 지형정보단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했다. 더 이상 독립기구가 아닌 것이다. 다시 2011년도에 국방지형정보단이 창설됐는데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그러니까 2018년도 11월 달에 정보사 지리공간정보여단 지형정보단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했다. 2011년 8월 6일 영국 블랙베리 폭동이 발생한다. 런던 라이엇, 잉글랜드 라이엇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2011년 8월 11일까지 5일 정도 지속됐는데 런던 북부의 토트넘에서 8월 4일날 경찰 총격으로 흑인 청년 마크 더건, 당시 나이 29살이었는데 마크 더건이 사망했는데 그 사건에서 촉발된 폭동이 블랙베리 폭동이었다. 이것은 BBM, 블랙베리 메신저로 확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확산된 것. 경기 침체와 정부 정책, 특히 긴축 재정과 청년 실업이 큰 원인이었다라고 지목되고 있다. 2011년 10월 20일 미국 CIA가 MI6와 협조해서 리비아에서 그러니까 무인항공 드론으로 폭격을 간다. 나토가 이제 가다피를 생포했지만 흥분한 과도 정부군이 처형을 해버렸다. 참고로 리비아의 가다피는 1969년 9월 1일 수도인 트리폴리를 기습으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터키의 체류주기는 국왕 이드리스 1세는 터키로 망명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날에 이드리스 1세 국왕이 수도인 트리폴리 내에 있지 않고 터키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다.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돌아갈 수는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터키로 망명한 것이다. 무혈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리비아는 그 왕정, 이게 이전에는 왕정이었는데 공화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다피는 이후에 정치 이론 연구를 해서 녹색서, The Green Book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반미 단일 아랍 국가의 건설을 시도했었다. 2011년 12월 한국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원격 제어 시스템 RCS (Remote Control System) 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는 해킹 툴을 이탈리아 밀라노의 IT 기업, 그러니까 해킹 툴, 기업 이름이 이제 해킹 툴인데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IT 기업인 해킹 툴로부터 8억 원의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원격 제어 시스템 RCS (Remote Control System) 이거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사용 상황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권한을 절취해가지고 조종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RCS 원격 제어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2011년도 12월 달에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후에 2015년 7월 달 시티즌랩이라는 이 연구진이 있는데 프록시 경로를 역추적해가지고 국정원의 RCS 스파이웨어 기술을 이용한 일반 국민 대상 삭제를 발각을 한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벌어진다. 2015년 10월달. 그러나 국정감사를 했지만 야당의 현장 검증 불참으로 진상조사가 무산되었다.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이 사망한다. 1941년생인데
2011년 12월 17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한다. 17년간 통치를 했었고, 그러니까 1994년부터 시작해서 아웅산 폭파 사건, 최은희 납북, 칼기 폭파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의 배후를 조종했던 인물이다.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무뚝뚝하고 아나무인함을 풍자한 표현이다. 이것은 이제 고전소설인 최고운전에서 인용한 말이다. 김정일,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2012년 8월 13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 확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다시 2012년 8월 13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 확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 판결을 내렸다.